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조금 전에 김프로님이 네. 나가시면서 야. 2만 명을 모아놨다. 그러나 하여튼 여운이 좀 많이 남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언더스탠딩 보러 조금 먼저 오신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아, 네. 예. 언더스탠딩 보러 모이신 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김프로 그리고 두 패널 분들도 아주 기분 좋게 가셨어요. 아하. 마치 이제 본인들 때문에 이제 모인 걸로 예. 뭐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거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님 네. 모시고 아, 또 재밌는 이야기. 다들 최준영 박사님 보러 기다리고 계셨구나. 에이, 설마. 그렇죠. 다 그리고 에이, 그런 거였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재밌는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하니까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긴 설명 소개 필요 없죠? 네, 최준영 전문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준영입니다. 법무법인 율촌도 요즘 잘 되죠? 네, 뭐 저희 회사는 그럭저럭, 예, 항상 그럭저럭.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는 최준영 예, 박사님. 아니, 오전에 저희 녹화가 있어가지고 예. 잠시 뭐 분장을 한번 했더니 헤어스타일을 네. 좀 만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평소와 좀 오늘 다르습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모여 있는 분들 뭐 대부분이 네. 뭐 언더스탠딩 때문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네, 요즘 금융시장 혹은 뭐 주식시장 네,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다들 뭐 네. 고민 없으신 분들은 글쎄요 올캐시 전부 현금 올캐시? 예, 그렇죠. 지고 그렇죠. 계신 분들 정도. 올캐시는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만세죠, 만세.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업권에 있는 분들께 주로 여쭙는데 저는 네. 최준영 박사님 생각이 궁금해요. 저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좀 힘들겠죠. 그래서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뒷감당은 물론 이제 법무법인 율촌이 하겠습니다만 네. 얼마 전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제가 드는 생각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일단 1,800, 1,900을 한번 구경 갔다 와야 이제 바닥을 찍고 네. 거기가 이제 확인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 아이고야. 그런 무서운 생각이- 분이시네. 나 괜히 물어봤어.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요즘 네. 돌아가는 모습이 왠지 1930년대하고 되게 비슷해요. 1930년대요? 대공황 예. 시절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물건 팔아먹으려면은 우리나라에 예. 투자해라 예. 장벽을 높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효율성이 아니고 이제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뭐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에 한 두세 개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짓고 있던 거를 열 몇 개로 늘렸거든요. 예. 지금도 보호무역. 그렇죠. 보호무역 추세가 관세 강해지니까 장벽.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비관세 그러면 장벽. 어쩔 수 없이 비효율을 감내하고 막 투자를 막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나 강대국들이 이제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이나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대공황 당시에 이제 주가 그래프가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예전에는 그냥 폭락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3프로 TV나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서 몇 번 접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배원 마켓 랠리가 한 랠리도 서너 번 있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뭐 그 전 저점에서부터 한 30-40%씩 올라갔다가 또 미끄러져요.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서 쓰는 이제 숏도리도 잡고 롱도 가고 다 보내고 난 다음이 이제 마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포기했을 때쯤이 이제 바닥이라고 보면 그 예. 시점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면 내년 뭐 한 1, 4분기 네. 정도가 이제 바닥이 아닐까. 사실 저는 지표상으로 보면 올해 말이면 왠지 피크아웃 하고 금리든 물가든. 예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을 찍고 뭐 그다음서부터는 잡혀갈 텐데 이제 그때서부터 심리는 본격적으로 얼어붙을 것 같고 불경기 때문에. 왜냐면은 충격, 그렇죠 뭐 금리 충격? 그때부터 이제 현실에
이제 충격들, 뭐 일단 한계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진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넘어오고 있는데 이제 뭐 전기요금도 오르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청구서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면 지금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공기업들이 다 꿀떡꿀떡 먹고 버티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값, 가스값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뭐 총리께서 이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면 아 그래 전기요금 뭐 3만 원 더 내. 낼 수 있어. 뭐 가스요금 2만 원 더 내. 뭐 내지 뭐. 그런데 이제 가랑비고 쫓는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을 할 것이고 예. 이제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그런 경제 섹터나 플레이어들 중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심리 자체가 이제 되게 얼어붙는 이제 선인데 그게 저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빨리 한번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털고 가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도 한 5, 6월 되면 정도분은 피크를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외로 길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더라고요 보면. 예. 그러더니 이제 지난달부터인가 이번 달부터인가 이제 하향 추세로 이제 꺾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꺾어지면 문제는 분명히 생기긴 하지만 사실 한 번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타임이었는데 너무 길게 갔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예. 연말쯤 돼서 지표들은 바닥을 찍으면 네. 사실 증시는 그보다 좀 먼저 상승 내지는 그렇죠.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인데 먼체 지금 충격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20년 동안 투자에 참여를 하셨던 20년 전부터 투자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런 세상을 몇 번 보셨죠. 예. 예, 금리도 막 하염없이 오르고 네. 어렵고 외환위기 때 그랬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도 뭐 은행 대출금리 뭐 의뢰껏 뭐 8% 두 자리 숫자 안 되면 되게 싸다. 예, 이런 아하. 시기를 겪었는데 예. 뭐 2002년 이후부터는 사실 금리라는 게 대부분 다 한 5% 미만 한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예. 특히나 뭐 지난 10년 동안은 바닥에 가 있었던 것이죠. 음.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룰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보면 시장을 자꾸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감도 잘 안 오는 거고 예. 오히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바닥이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또 떨어지고.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 보면 사실 내상이 너무 이제 크게 입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뭔가 이거는 정말 바닥이다 싶은 정도의 시그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오히려 예, 그게 차라리 차라리 네. 늦어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다. 슬금슬금 빠지다가 뭐 환율 올라가는 것처럼 슬금슬금 빠지다가 이제 2000대가 뉴노멀이야 이렇게 사실 지난 뭐 요즘에 인터넷에 짤이 많이 돌지만 이제 뭐 2000 돌파라고 환호하는 사진만 해도 지난 10몇 년 동안 한 10대 번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예.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예. 부동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부동산은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제 나름대로 기준은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몇 % 빠졌다. 예.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되게 놀라게 만드는 숫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이 아니고 이제 평균 가격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지면 이제 예. 될 것인가를 가지고 예. 나름대로 기준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2021년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 평균. 기준으로 네. 예. 거기서 뭐 20%든지 어느 정도 빠지면 된다. 음. 근데 이제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빠졌다가 뭐 한 1년 있다가 다시 금방 올라오면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라고 넘어가는 생각하고 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보면 이제 반토막 났다가 이게 10년이 지나서도 회복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예. 어떤 지역들은 또 한 3, 4년 있다가 그걸 바로 가볍게 또 회복되기도 하고, 회복하는 지역이 있고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에 이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네. 이제 과연 이제 그 리질리언스하게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뭐 너무 거창하기보다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항상 저 지역은 좋은 지역이야, 예. 저 지역은 괜찮어라고 하는 지역들은 의뢰껏 기준이 이제 새 아파트들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들이 예. 좋은 지역이죠. 사람들이 예. 제일 선호하는 지역인데 그 새 아파트라는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벌써 이제 나이를 꽤 먹어가지고 이제 의외로 늙었다 싶은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예. 꼭 신축 같은데 가만 맞아.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숫자로 봐도.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예.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자꾸 핑계 꼬투리를 잡아요. 부동산. 예. 예. 이게 좀 오래됐어. 주변에 뭐가 안 좋아. 그 전에는 눈이 안 띄던 걸 자꾸 잡아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갖게 만들죠, 보면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연식 이제이라고 저 보면은 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교적 신축인데 예. 이게 한 사이클 이제 한 3, 4년, 2, 3년 지나고 났을 때 딱 봤을 때 느낌이 의외로 나이를 먹었네. 싶은 네. 이제 그런 지역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저는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이 이제 가는 거죠. 약 한 15년 차 정도 되는 애매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현재 지금 한 7, 8년 차 뭐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한 사이클을 돌려면 적어도 이제 2, 3년 정도는 예. 이제 적어도 이제 있는데 2, 3년이 지나면 단위가 바뀌잖아요. 한 10년 자리 차, 10년 한 차가 자리 숫자가 되면. 두 자리 숫자로 바뀐단 말이죠. 네. 예.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느낌이 또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왜 어떻게 나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차가 차면 주변 지역이 정비가 되고 예. 안정이 되고 이제 뭔가 이제 정리가 싹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지역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10년 정도 지난 신도시들이 이제 제일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쯤 돼야 이제 기반 시설이 잡히죠. 기반 시설이 잡히고 네.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개별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막 이제 일희일비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회복력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네.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는 질문을 드렸는데 의외로 진지하게.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이 나오네요. 예. 진지하고 아주. 부동산은 네. 그러면 예. 지금은 지금 야, 광물 얘기 광물 언제 얘기 하냐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잠깐만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좀. 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네.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꼭대기에서 자 이제부터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인지 예. 아니면 뭐 쉬었다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약간 뭐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알 인 수 건지 없는데, 어느 쪽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저는 핵심은 네. 뭐 주식 시장이 됐던 부동산 시장이 됐던 네. 모든 자산 시장의 핵심은 음. 이 사람들의 금리에 대한 당혹감이 이제 진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속 금리가 이제 평균 뭐 이를테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으려면 7.5% 네. 정도는 받아야 돼. 예. 라는 게 이제 국룰이 됐어요. 어허.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또 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럴 수 예.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 3%, 2%대 정도에서부터 지금 막 뛰어서 6%까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다들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은. 당장 그렇죠.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반대 매매가 너무 이제 쉬워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어떻든 간에 이게 뭔가 정리가 되고 이제 먼지가 좀 가라앉고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보이는 풍경이 뭐 멀쩡하네라는 풍경일지 아니면 폐허가 된 풍경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간에 이게 금리라고 하는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또다시 뭔가를 이제 모색을 이제 할 텐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리들이 막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글로벌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글로벌하게 봐도 다 비슷한 이제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지금 미국만 바라보잖아요. 미국 쟤네들 이제 금리 언제 그만 올리나. 네. 네. 근데 이제 뭐 광물 이야기와 연계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야, 광물 얘기로 자연스럽게? 예, 이게 부동산에서 예. 그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예.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물가 많이 올라서 물가를 그렇죠. 잡으려고. 그렇죠. 물가를 네.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요.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왜 물가가 잡히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예,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수요라는 네. 거는 소비도 있고 네. 저축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기업의 네. 투자도 있고 네. 그렇죠. 저축도 있고 예. 하여튼 분위기 쌓여지니까요. 그렇죠. 네. 찬물 끼얹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제 가계 소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저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업 투자가 과연 줄까요? 아.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는 제껴놓고 네. 일단 미국만 생각해 보면 기업 투자는 안 줄 것 같습니다. 안 줄 것 같으시죠. 뭐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적게 받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미국이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뭐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할 게 보면 어디 하나 둘이어야 말이죠. 예. 그렇죠. 다 뭐 특히 한국 기업들 팔 꺾어가지고 음. 와서 투자하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미국 시장에 예. 오려면 투자해라. 예.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그렇죠. 국룰이 되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금리가 낮아질까? 아. 예, 투자가 한쪽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요즘 영국에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며칠 전까지 영국 그 중앙은행이 네. 채권도 갖다 팔면서 이제 양적 긴축에 막 들어가는데 네. 갑자기 한쪽에서 재정 쪽에서 갑자기 대규모 감세 세율이나 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엇박자 나서 지금 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한쪽에서는 미국이나 해외 기업들한테 와서 투자하라, 마구마구 투자하라. 그거 하면서 하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러네. 예. 예.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과연 어쩌라는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라는 게 이제 좀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물이라는 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광물이 핵심입니까? 광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난리 난 게 이제 IRA 관련해 가지고 막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이 다들 신경 쓰고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하는 게 예. 당장 배터리 문제잖아요. 리튬 니켈. 네. 그렇죠. 이게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가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예. 배터리의 두 가지잖아요. 핵심 광물 조건이 충족되면 $3,750 주고 네. 그다음에 부품이 이제 미국산이냐 뭐 북미산이냐 정도 되면 다시 $3,750 해도 $7,500 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IRA 전이나 지금이나 그 $7,500는 똑같아요. 예. 주는 기준만 예.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는 자, 좋아. 부품을 어떻게든 맞춰봐. 그런데 광물 자원을 거기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망간이나 니켈이나 예. 뭐 리튬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어찌 맞출까가 어.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큰 고민인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음. 온 겁니다 보면. 와,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스토리라인이라니.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끝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기뻐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광물과 관련된 예.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예.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편재성이라는 게 있죠. 골고루 네. 묻혀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많은 한쪽에 애들이 많죠.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석유, 뭐 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 산유국, 뭐 가스 나는 나라 부럽다라고 하지만 예. 그래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석유나 가스는 그래도 민주화된 자원이다. 수많은 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네. 이를테면 뭐 원유 같은 경우는 한 70개 나라에서 팔려고 있으니까 네. 예. 아쉬운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예. 가스는 그보다 적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사요. 음흠. 근데 광물 자원은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한 손가락도 안 되는 나라들이 시장 네. 점유율 50%씩 갖고 있는 경우들이 야. 이제 허다하다는 거죠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니켈이고 네. 코발트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신경했었어요. 그냥 사다 쓰면 되니까. 사다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복 받은 나라라는 게 다 깔려 있어요. 땅 파 보면 어딘가에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90년대 이후로 계속 문 닫고 사오는 게 싸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쭉 해봤던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제일 그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어떤 본인의 파워로 만들었던 나라가 예. 중국인 거죠. 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에서 나는 광물 뭐 히토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프로세싱, 정년 재련을 다 중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뭔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 그린 뭐 이야기 나오면 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실 뒤늦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정년 재련하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환경 파괴를 이제 감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를 했는데 예. 미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돼라고 해서 더 이상 이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이제 걸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전선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고민은 이게 너무 중요한데 네.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는
걸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게 그렇죠. 제일 큰 고민인 그게 거죠. 제일 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미국이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쓴다 이렇게 예. 생각들은 하시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이런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아주 연속성이 강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물 자원과 관련해서는 예. 트럼프 때 2017년이면 트럼프 때죠 보면은 네. 트럼프 때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크리티컬 미네랄이라는 표현을 쓴 행정명령이 나와요. 크리티컬 미네랄을 안정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네. 확보가 가능한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예. 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부처들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도대체 크리티컬 미네랄이 뭐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크리티컬한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이제 35개를 선정을 합니다. 예. 35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재고가 얼마나 있고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고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구나. 옛날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재고라든지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국내의 인프라는 다 없어지고 예. 다 바다 건너 어디 멀리서 갖고 오는 걸로 다 바뀌었네. 라는 것들을 이제 새삼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싱크탱크들에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2017년도부터 이제 그런 크리티컬 미네랄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게 히토류가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던 히토류를 자원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같이 물려 나온 얘기 아니에요? 좀 그 전서부터 있었죠. 이제 히토류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2011년인가요? 예. 이제 그 일본하고 예. 이제 한바탕 이제 붙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히토류 수출을 차단하는 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한번 생겼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일시적인 이제 지나가는 문제 뭐 티격태격 해보면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2027년에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예. 이제 미국 내무부가 주도가 돼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예.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조가 그대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연달아 이제 행정명령을 막 쏟아내요. 예. 그때는 코로나와 막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뭐 이제 물자들이 왜 없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라. 의약품 공급은 왜 안 되는지 살펴봐라. 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제 그 행정명령이 나오죠. 그게 2021년 2월 24일이니까 취임하자마자죠 보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 100일 보고서라고 하는 예. 미국이 핵심적으로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는 4대 영역에 대해서 100일 줄 테니까 보고서를 내라. 근데 그 네 가지 영역이라는 게 이제 그 2차 전지, 예. 반도체, 그다음에 핵심 광물, 그다음에 의약품 이렇게 네 가지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핵심 광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네. 부처들은 또 발빠르게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절대 그렇게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릿느릿하지는 않아요. 예. 빠릿빠릿할 때는 엄청 이제 빠릿빠릿한데 예. 새로 출범한 행정부가 오더를 준 거죠. 그것도 딱딱 찍어서 줘요. 그냥 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가 아니고 찍어줍니다. 보면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무부가 그러면 그렇게 예, 광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을까요? 광물 광물자원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우리로 치면 산업부 같은 데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기에는. 우리 같으면 산업부가 했을 것 같은데 네. 국방부에다 시킵니다. 국방부요? 이건 네. 안보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예. 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고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지? 이거 한번 챙겨봐야 돼. 라는 걸 하는 거죠.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하기 전에 예. 1939년에 이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국방부한테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쟁할 때 쓸 때 많이 필요한 광물들 얼마나 많아요. 예, 철, 구리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있는지 찾아봐. 필요하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쌓아놔. 어떻게 안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갖고 와. 예. 라고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군수 산업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거는 국방부다 이거죠. 와. 이제 보면은. 아하.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제 검토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예.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광물 자원이라는 것들은 이제 전략적이고 핵심적이다.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경쟁에서의 핵심 요인은 이제 광물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보고서 결론은 그거예요. 살펴보니까 예. 지극히 취약한 공급망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고 그 취약한 공급망 자체는 잠재적인 적대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이상 이제 내버려둘 수는 없고 안정적으로 이제 이거 확보하는 방안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100일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게 만약에 광물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대부분의 점유율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다. 네.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서 굉장히 의존적인 광물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걱정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중국이랑 이제 한판 뭔가 경쟁을 이제 제대로 신발권 예. 조여서 해야 되는데 네.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사람들한테 이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예. 했을 때 뭐 우리가 기술이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이건 사실 잘 체감이 안 나요. 그래프로 보여줘도 잘 체감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은 뭐 원유를 전부 다 사우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원유 베네수엘라에서 뭐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확 다르죠 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광물질들,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거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게 전부 답니다. 그거 거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 뭐 미국 의회 의원이든지 예. 뭔가 다들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큰일 나겠는데? 났다. 라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보면.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에 그 100일 보고서에서 사실은 많은 지금 미국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정답이 다 거기 들어 있어요. 읽어보면은. 예,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것까지 다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100일 만에 만들었다는 게 정말 느낌이 와요. 되게 얼기설기. 정말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쁘게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 일단 방향만 잡자. 내용은 충실해요. 어. 내용은 충실한데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야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좀 뭐 해보자 이런 느낌이 이런 걸 별로 안 거친 것 같아요. 네. 그냥 후루룩 만들어가지고 100일 만에 딱 이제 내놓은 이제 그 상황인 거죠. 핵심 광물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핵심 광물을 제일 좋은 거는 미국 내에서.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있는 유효한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돌릴 수 있는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가보자. 1순위는 당연히 미국 내. 예. 2순위는 북미, 캐나다 제, 포함 가까운데. 제일 캐나다, 가까운데. 멕시코 네. 두 나라에서 네. 이제 사와보자. 사보자.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이번에 IRA에서 명확히 나왔죠. FTA를 체결한 즉 프렌들리한 국가에서 갖고 오자.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예, 갖고 예. 오자.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20개 정도 돼요.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광물 자원과 관련되는 것들은 이제 아까 캐나다 이제 예. 있었고 그 다음에 칠레 칠레, 예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 호주. 예 뭐 이 정도가 이제 광물 자원 페루까지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라에서 갖고 오는 걸로 이 시스템을 한번 돌려보자. 뭐 캐나다, 호주면 있겠죠. 그 넓은 땅에. 뭐 있겠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야 광물 자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안 갖고 올 테니까 너희들 갖고 와라고 그러면은 중국산은 왜 중국산이 다 점유를 했겠어요? 싸고 좋으니까. 싸고 좋으니까 그런 거죠. 예. 여기 캐나다에서 갖고 오거나 호주에서 갖고 오면 비싸니까 비싸니까. 안 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뭐냐? 중국산이 비싸지도록 만들고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렇죠. 대신 수요는 더 많아서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서 뭔가 리저너블한 가격으로 신뢰할 만한 국가 또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IRA 보면은 광물 요건들이 엄격하게 들어가 있고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이제 2025년에는 뭐 50%가 돼요, 26년에 60%가 돼요 해가지고 이제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예. 사실 그 IRA를 읽다 보면 제일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관심 대상 해외 기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얘네들이 이제 관련된 이제 광물 자원 또는 얘네들이 가공한 자원들은 쓴 배터리를 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네. 이제 보조금 안 준다라고 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엔터티 오브 컨선이라고 하는 이 우려 대상 기업이 도대체 어디냐, 누구를 지정하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법에 이제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황당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 어떤 것들은 이제 뭔가 사고를 쳐서 미국 재무부가 등록한 이제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들 예. 이건 그래 뭐 당연한 거지. 예.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조항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외국 정부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관할에 있는 기업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외국 기업에 관할에 있는 기업. 외국 정부가 정부의 관할
또는 지시, 음. 통제, 음. 뭐 소유. 하여튼 영향권 내에 있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말이죠. 어. 왜냐하면 정부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부가 예. 주식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은근슬쩍 뭔가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그렇죠. 뭐 CEO를 임명할 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할 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저거는 정부랑 저런 관계야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제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 어떤 기업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들 좀 이상한데? 라고 그러면 하면 예, 그냥 너희들은 정부의 영향력이 아예 있어. 하에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엔터테인 오브 컨선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과 관련돼서 뭔가 나오는 제품들이 들어간 그다안 것들은 아웃되는 거예요. 보면. 야. 그래도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뭐 건드려볼 여지라도 있잖아요. 예.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국방부 및 CIA 장이 협의해서 그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 가담했다고 판단 국가의 위험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그럼 기업. 도대체 국가에 대한 위협이 뭐냐?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넓게 잡으면은 정말 네, 다 잡히는 네, 거고 네. 좁게 잡으면 잡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억울하면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뭐 절차가 있는지 이게 모호해요 보면. 옛날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내가 어떤 회사 싫어하는지 니들이 맞춰봐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보면 내 심기를 잘 살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 지금 다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간편한 방법은 뭐겠어요?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중국하고는 1도 관련 없는 그렇죠. 네. 중국하고 야, 네, 근처도 완전 가지 마. 근처도 없는 정말 이제 차이나 프리한 예. 그런 곳을 찾아서 차이나 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지금 현재 눈에 잘 안 띈다라는 거죠. 어딘가에는 중국 지분이 뭐 10%가 들어간 애도 있고 5% 들어간 것도 있고 예. 뭐 30%, 50% 예. 들어간 것도 있고 예. 그러면 50%는 이건 좀 리스키하고 한 10% 미만은 안전할까? 그것도 이상하죠. 상당히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답답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도대체 기준이 뭐냐 너희들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걱정되는 친구들끼리 모여봐. 그래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이제 모였어요. 예. 모여가지고 이제 MSP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MSP. 예.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이에요. 야. 그러니까 광물 나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나라 들어갔냐면 이제 호주, 캐나다, 그다음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스웨덴, 영국, 미국. 그러니까 거의 G7 플러스 그러니까 광물을 빙자한 그냥 연합군인데. 그렇죠.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의 모임. 미국이나 친한 같은데요? 나라인데 이제 보면은 한쪽은 광물을 필요로 하고 네. 한쪽은 광물을 좀 생산하고 아. 하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야, 우리 거기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생산국 미국 연합에 들어가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무데도 못 들어갔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네. 독일 예. 이제 세 나라가 들어간 거고 어.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영향력이나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의외인 나라는 핀란드는 도대체 왜 들어갔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은 잘 안 됐지만 네. 니켈 광산이 되게 많아요. 와. 예, 근데 니켈을 캐면 거기서 코발트도 이제 같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란드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중국산 광물 그냥 쓰면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 저거를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예. 기준을 만들자. 그럼 그 기준이 뭐냐? ESG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광물 자원을 이제 쓰도록 하자.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자. 예.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어떤 뭐 원주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착한 광물들을 이제 쓰고 생산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일종의 명분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은. 배제하기 위한 명분. 그렇죠. 그냥 중국 싫어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줄 알고 이제 필사적으로 그 동안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해왔던 거죠 보면은. 뭐 그래서 뭐 재련 기준으로 보면은 뭐 코발트 73%, 예. 뭐 니켈 뭐 68%. 이런 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니들이 예. 그렇게 움직여 보면 봐야 우리한테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걸?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미국은 그게 왜 안 돼? 한번 해보면 되지. 예.
2030년까지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는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이제 있는 거고 예. 기업들 역시 이제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이제 한다고 하면 미국 내 투자를 해야 되나? 이제 아니면 최소한 북미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 거고 또 여러 나라들은 이참에 우리 한번 로또를 한번 맞아볼까? 예, 로또 한번 긁어보자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새로운 있는 시장이 거죠. 열렸다. 그렇죠. 그동안은 가격 때문에 완전 밀렸는데. 그렇죠. 밀렸는데 저쪽이 제일 큰 경쟁자를 자연스럽게 치운다 그러면 예. 이제 우리한테도 벼뜰 날이 드디어 왔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요? 네. 네. 1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